내가 모처럼 기분 내는데 그때가 너무 점잖으니 어울리지가 않는단 말이오. 그 창을 들고 웃기면서 다니도록 하시오. 그러면서 쓸데없는 소문이 날 일이 없을 테니. 예,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군요. 그럼 이에야스, 오늘부터 그 당나라식 투구와 이 금부치 창으로 일을 하지요. 알겠소? 나나 그대쯤 되는 자가 둘씩이나 같이 점잠 빼고 찌푸린 얼굴을 하고 다닐 필요가 뭐 있겠소? 옳은 말씀이십니다. 창만 아니고 수염도 하나 주고 싶지만 이건 하나밖에 없어서 안 되겠소. 수염 대신 그러면 저도 전하의 칼 같은 걸 두 자루 차지요. 하하, 그럴 것까진 없소. 그러면 모두 마른 침을 삼키며 기다리고 있을 테니 늠름한 모습으로 이 창을 들고 가시오. 황송합니다. 그럼 나중에 성에서 잘 가시오. 이에야스가 절하고 휘장을 나서자 이시다 미스나리가 한쪽 무릎을 꿇고 그를 맞았다. 미스나리님, 예. 섣불리 안개를 피우지 마시오. 예? 후지산이 잘 보이지 않으면 수염이 소리를 지르오. 당나라식 투구가 비뚤어지지 않도록 하고. 그렇게 말하고 빠른 걸음으로 장막 밖으로 사라져 나갔다. 이 역시 자신의 처세법을 추호도 굽히지 않은 완강하고 질긴 근성의 탑을 세우고 있었다. 이리하여 히데요시는 20일 안에 쓴푸성으로 입성했고 이에야스는 나가쿠보 진막에서 다시 성으로 가 히데요시와 대면했다. 그날은 비가 왔고 히데요시의 예정은 쓴푸에서 20일, 21일, 22일, 사흘을 묵은 뒤 기요미사로 출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미 후지강에 배를 띄우고 밧줄을 엮어 만든 다리가 걸렸다. 이에야스도 20일 저녁 성에 와서 히데요시에게 인사한 뒤 21일인 앞으로의 작전회의를 보내고 22일까지 나가쿠보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다. 이에야스가 달려왔을 때의 승푸성은 히데요시의 성인지 이에야스의 성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성체 안팎에 히데요시의 가신들로 가득했다. 이에야스는 히데요시가 흡족한 기분으로 먼저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정문을 통해 본성으로 들어갔다. 히데요시를 위해 특별히 새로 짓지는 않았으나 말끔하게 청소하고 다다미를 갈아놓은 넓은 방은 양쪽에 늘어앉은 히데요시 직속 무장들 화려한 군장과 어울려 성주인 이에야스가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밝고 화려해 보였다. 어서 오십시오. 전하께서 몹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시다 미스나리의 말에 가볍게 허리 굽힌 뒤 이에야스는 정면 상단에 앉아있는 히데요시 앞으로 나아갔다. 히데요시는 몸소 상단의 오른쪽 옆자리를 비우고 기다렸다. 그러나 이에야스는 일부러 그 자리에 오르지 않고 아사노 나가마사와 미요시 히데스구가 나란히 앉은 바로 앞자리로 가앉았다. 히데요시는 사사건건 농으로 대한다. 그래서 이에야스도 농으로 대할 셈이었다. 문제는 이러한 장소에서의 사소한 행동이나 체면이 아니라 오다와성 함락 등의 영지 이동에 대한 일이었다. 여기서 히데요시에게 조금이라도 경계심을 품게 한다면 이는 반드시 나중에 더 큰 일이 되어 돌아오게 마련이었다. 만일 이에야스를 간토로 옮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북쪽 오슈의 다테나, 가모 우지사토 등이 그를 견제하기 위해 이곳저곳 배치된다면 귀찮게 짝이 없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계산을 하고 있는 이에야스 옆으로 그는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 앞에서 히데요시의 위신을 높여줄 생각이었다. 만약 히데요시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이 또한 히데요시의 당나라식 투구처럼 이에야스의 익살이었다고 웃어줄 작정이었다. 먼 길을 이렇듯 건장하신 모습으로 오셨으니 이에야스는 기쁘기 한량이 없습니다. 히데요시의 입이 멍하니 벌어졌다. 보고 있던 히데스구와 나가마사도 눈을 껌뻑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터무니없이 커다란 목소리가 그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터무니없이 커다란 목소리가 꿇어 엎드린 이에야스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죽은. 이에야스는 그것이 누구 목소리인지 단번에 알았다. 여기에 와 있을 까닭이 없는 제2진으로 도토우미에 가 있을 혼다 사쿠자의 문에 걸걸한 목소리였다. 오, 사쿠자인가? 이에야스가 얼굴을 들었을 때 사쿠자의 문은 갑옷자락을 철커덕거리면서 히데요시의 가신들 틈으로 이에야스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히데요시 앞에 거만하게 버티고 서서 몸을 떨며 외쳤다. 죽은, 못난이 죽은.
너무도 당돌한 폭언에 히데요시의 직속 무장들은 물론 히데요시까지 얼굴을 찡그리며 혀를 찼다. 아뿔싸. 이에야스는 미간을 모으며 고개를 저었다. 사쿠자, 그대도 와 있었나? 와 있고 모고 간에 이 꼴이 모여 죽은. 전하가 계신 앞에서 무례하구나. 무례는 무슨, 내 주군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묵과하면 그게 바로 미카와 무사의 무례. 이 사쿠자는 무사의 예법을 따르고 있을 뿐이요. 주군, 이 꼴이 대체 뭐요? 주군은 언제부터 이렇게 아청꾼이 되었소? 히데요시가 꾸짖었다. 무엄하다, 물러가라. 그러나 그 정도로 물러설 사쿠자가 아니었다. 사쿠자는 진작부터 이날 이 순간을 남몰래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 공양의 탑이요. 이에야스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기도 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이시카와 가즈마사의 근성의 겨름이요. 무사도 겨름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무튼 그는 그의 버릇인 흥하는 코웃음을 칠 뿐 히데요시의 질타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주군은 자신의 그런 행동을 이상하고 우습다고 생각지 않으시오? 여기가 대체 누구 성이오? 적어도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자기 성을 남에게 내주고 내 몸은 떠돌이 장사꾼처럼 어정거리고 돌아다녀도 된단 말씀이오? 그만해라. 알았으니 물러가라. 아니 못 물러가겠소. 그 한심스러운 작태를 깨달을 때까지 못 물러가오. 우리 미카와 무사들은 주군을 그런 기계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대대로 수많은 싸움터에서 목숨 걸고 싸워온 게 아니란 말이오. 그만 알았다는데 주군의 몸은 주군의 것이면서도 미카와 문사의 간판이오. 그 간판이 이렇게 썩어 빠진 가지고 알맹이가 무사할 줄 아시오? 알았으니 물러가라. 끝까지 들으시오. 이따위 근성으로는 남이 빌리자면 주군은 성뿐이랴. 마님까지도 빌려줄 거요. 그래도 깨닫는 바가 없단 말씀이요? 히데요시가 다시 노호했다. 물러가. 예,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할 말을 다 하면 물러가리다. 드디어 사쿠자는 히데요시에게까지 으르렁거렸다. 알겠어 주군. 마님까지 남에게 빌려줄 인간이 되어 망신당하지 않도록 하시오. 그런 자를 위해 누가 생명을 내던지고 싸우겠소? 제기랄. 마지막 숨통을 눌러놓듯 말하자 사쿠자는 다시 방자한 태도로 주위를 누려보며 모두들 사이를 빠져나갔다. 순간 자중이 잠잠해졌다. 이 얼마나 무례하고 아나 무인인데다 무시무시한 악담이란 말인가. 순간 사람들은 비판하지도 화내지도 못한 채 망연자실하며 숨죽이고 있었다. 바로 저거다. 혼다 사쿠자인가? 숨죽이고 있었다. 바로 저거다. 혼자 자며 숨죽이고 있었다. 바로 저자가 혼다 사쿠자인가? 이에야스는 공손하게 절했다. 제 주위에는 저런 촌놈들이 많아 여간 골치 아프지 않습니다. 히데요시는 다시 한번 신음했다. 그의 얼굴에서는 이미 노기가 가시고 묘한 감동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속 시원하게 퍼붓더군. 나까지 싸잡아서 말이야. 용서하십시오. 예의범절을 가리지 않는 고집불통 늙은이랍니다. 용서하고 말고가 있겠소. 그대의 가신에 대해서는 참견하지 않겠소. 그러나 참으로 보기 드문 일이요. 나니까 노하지 않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이 자리에서 목을 쳤을지도 모르지. 허하하하 이제 됐소. 대단한 여웅이 있소. 이렇게 사쿠자의 일은 그냥 넘어가고 이에야스로는 히데요시에게 곤도 쇼린의 손으로 우려낸 차를 바친 뒤 작전 회의로 옮겨갔는데 혼다 사쿠자 행운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